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가릴리입니다. 사학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현재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게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죠. 이 관심에 감사함에 여러분들께 마음의 보답을 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만 명 달성 기념 새로운 무료 자료집 AI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싹 다 모아놓은 새로운 자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자료집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AI 반도체주 그리고 AI 챗봇 관련된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하나 더 다음 7만 명의 구독자가 달성되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영상 마지막에 이 무료 자료집들을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2024년도 대폭락, 이때 마지막 하락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폭락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 큰 하락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마지막 하락이 나와서 전부 올인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들을 자세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최근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좀 승부를 볼 만한지에 대한 타이밍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막 내리꽂고 있는 와중에 아무리 좋은 종목 사봤자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라고 오늘의 강의를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의 하락은 슬슬 끝나가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제 수급이 제대로 들어왔죠. 코스피 증시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시장이라서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약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증시가 워낙에 외국인 수급이 근본적으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크게 급락하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 슬슬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폭락이 나올까? 폭락이 나오는 시기는 6월 달입니다. 도대체 6월 달에 어떤 게 있길래 폭락이 나오지? 의문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에 따른 해답을 오늘 방송에서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하시면 왜 최근 증시가 이랬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6월 달에 왜 또 어떤 이유로 폭락이 나오지? 그 폭락이 나오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폭락을 피하고 오히려 눌림목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뭐 앞으로 시장 증시 예상 언제 마지막 하락이 올까 그에 따른 자세한 얘기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최근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증시가 잘 반등했어요. 12월 달부터 해서 1월 그래도 이제 1, 2, 3일, 5일 첫째 주까지는 잘 반등하다가 크게 폭락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원래는 6월 달에 될 거라는 3월 달에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시장을 하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보통 주식 시장은 6개월을 먼저 선반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1, 2개월, 3개월 안쪽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에 굉장히 과도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12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12월 달에 3월에 금리 인하한대.'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유동성이 풀린다는 기대감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슬슬 오늘 FOMC 결과를 보신 분들 특히나 아시겠죠. 3월 가능성이 좀씩 줄어들고 바로 어떤 가능성이 늘어났냐.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과도한 기대감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이 빠지자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건 작용했다라는 거지 주요 하락의 원인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하락할 만한 기대 좀 힘을 보탰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럼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밑에 있는 전쟁에 대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발사지도 그러니까 뭐 미사일도 막 쏘고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뭐 이런 것도 하고 우주로 뭐 쏘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핵잠수함 핵잠수함을 지금 현재 만들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전쟁의 양상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해서 유럽 부근에서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국제 정세에 영향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악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 무기 잘 팔려가지고 한국 뭐 탱크, 한국 뭐 미사일, 한국 무기, 한국 뭐 이런 것들 많이 팔리면서 오히려 호재성 뉴스가 돼서 올라간 기업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수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최근에 터져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자 근데 현재 이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한국하고 북한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 즉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평생 같은 편일 수 없겠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인 현재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전쟁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도 군수물자를 계속해서 중국이 지원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현재 굉장히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가 분란이 터질 때마다 계속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견함으로써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근데 이걸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이 국가들이 미국을 견제하고자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미국은 군대가 한계가 있고 이 미군이라는 게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군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을 지원해 주기도 벅찬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빵꾸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에까지 전쟁이 퍼지게 되면 미국이 정말 미국을 믿는 것이 안전하지 않구나. 미국을 완벽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군사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지금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직접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제 북한은 이제 식량난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한테 참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적극적으로 도발이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 현재 나와줬어요. 그래서 특히나 대한민국의 4월 총선을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도 주고자 적극적인 개입을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리적 악재가 조금 더 부각을 받으면서 증시가 하락했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유를 더하자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최근에 뭐 중국 무역보다는 미국 쪽 무역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쪽 동남아 무역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무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너짐으로써 지금 현재 증시가 하락하는 데 더해진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이 바로 북한의 도발
전쟁에 대한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적인 요인으로 금리 인하 좀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와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부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현재 개인적인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증시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전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천천히 좀 지지부진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뭐 차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요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로 보시면 일봉상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좀 더 지지부진할 거예요. 지지부진, 지지부진,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악재가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건데요. 나올 만한 악재 진짜 다 나왔어요.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고 오히려 악재가 다 터질 대로 터지고 해소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제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 중국 경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죠? 치명타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이번에 부채 문제가 싹 터지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2위 부동산 업체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에버그란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홍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청산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걸 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이거 터지면 연쇄 폭탄 터지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중국 정부는 아마 이런 정책을 이런 법원의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홍콩 법원, 뭐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헝다의 청산 명령 이걸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미 애초에 뭐 홍콩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넘어갔고 원래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법 위에 정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법원 결정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커버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대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칠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지표 믿으십니까? 지금 중국의 지표 발표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이 믿지 않은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감염자 숫자 보셨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투명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출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악재도 감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악재가 그래서 해소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악재를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부양책을 계속해서 펼치겠죠. 중국 증시 시장 침체 우려 속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시행으로 혼조.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정부 부동산 우량기업 대상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섰고 대도시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나라가 크죠. 그래서 지역마다 국민들에게 해주는 복지 혜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가서 일해도 최저임금 이 보상도 받지 못해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만이 그 최저임금을 보상을 받고 뭐 이런 체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 차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 지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 계속 살았던 사람이 도시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제 슬슬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도심에 부동산을 살 수 있게 규제들이 하나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규제 완화라든가 뭐 부양 정책 등으로 부동산 경제를 적어도 무너지진 않게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진 않게 현재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과 동시에 다양한 정치,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옛날부터 계속 부동산에 중국이 위기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가장 큰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중국 경제도 괜찮아질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오히려 악재 해소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도 장담할 수 없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악재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서히 북한의 도발도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인데 이제 슬슬 4월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총선이 끝나거든요. 북한
지금 4월 총선 개입 위한 각종 도발 예상. 이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했었던 발언인데요. 맞습니다. 총선 개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발을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뭐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가장 가까운 한국의 이제 정치권에 개입하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는 도발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강한 강도의 도발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서워하긴 하니까요. 네, 과도한 도발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성 뉴스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악재 해소고요. 호재성 뉴스도 있는데요. 바로 6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주식시장은 천천히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주식시장이 막 폭등한다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천천히 반등 상승하는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기대감에 맞는 주식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의 도발이 본격적으로 끝나고 뭐 총선이 끝나는 4월 달 이후에는 주가 상승이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6월 달 금리 인하 가까워지면요. 일이었죠. 사실 6월달 금리 인하도 중요한 게 사람들이 얼마나 내리냐에 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번 연도에 1% 내리더라, 이번 연도에 2% 내리더라, 이번 연도에 3% 내리더라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퍼센트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주식시장, 더 많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슈를 앞두고는 김칫국을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김칫국 드리킹 했듯이 똑같이 6월 달이 다가왔을 때 금리 인하하는데 하긴 하는데 얼마나 내릴 건데 연속적으로 얼마나 내릴 건데 요런 기대감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심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좀 과열되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유일하게 현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최근 증시는 조금씩 밀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언제 하락이 올까? 하락이 언제 올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6월일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 6월에 하긴 하는데 얼마나 연속해서 하는데 혹은 이 2%, 3%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감으로 아마 주식시장은 과열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막상 6월 달 되고 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천천히 눈치 보면서 미국도 천천히 눈치 보면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급하게 금리를 인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작하나 천천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래서 과도한 기대감이 끝나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료 소멸, 호재 소멸이죠. 호재 소멸로 조정받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식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최근에 뭐 XR 관련된 기기들 뭐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 뭐 XR 기기 뭐 판매한다, 뭐 애플이 판매를 시작하고 삼성이 판매를 시작하면서 뭐 대박을 낸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들 막상 2월 2일 날 내일부터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출시해요. 재료 소멸할 때쯤 되니까 오히려 떨어져요. 그죠? 보이십니까? 그죠? 예,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그죠?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슬슬 끝날 때쯤에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재료 소멸로 하락하더라. 주식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같은 대형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기대감이 끝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때 한번 과도한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나 뭐 이걸로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라고 하시겠지만 미국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증시예요. 이때 아마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때 한번 대박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시장이 올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준비해 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최근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일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명분, 이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또 하락이 올지 그 하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5월에 6월에 오기 전에 현금을 딱 증시가 올라갈 때 다 팔아놓고 일부 최소 못해도 현금 비중을 최소 30에서 한 40%까지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다가 추가적인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시장 예측 같은 경우에는요 다 맞진 않을 겁니다.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래도 최근 증시에서 이 하락 전에도 하락을 맞췄고요. 요런 중간중간에 나왔던 하락 직전에도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락을 피해갈 수 있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이런 눌림목이 나왔을 때 난 좋은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집, 무료 자료집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무료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무료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집 검색창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화면 보시면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급등 시황 자료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료 아이디는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뭐 해당 화면에서 아무나 클릭하시면 로그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약관 동의 가입하기 나오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적어보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거 적으시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꼭 아이디가 골뱅이 네이버.com 꼭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급등 자료집이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자료집 무료로 클릭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급등 추천주, 시황글 자료들 100% 무료로 매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100%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위해서 항상 성실히 정보를 보고 있으니까 항상 난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아끼면서 투자를 현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